비행기 안에서 손흥민을 모욕한 인종차별 여성. 손흥민 놀랍게도 그 비행기를 통째로 사버렸다. 충격적인 대응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결국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후회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시청 중인 도시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의 회색빛 하늘이 무거운 빗방울을 쏟아내고 있었다. 박진아 부장은 우산을 접으며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로 들어섰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고 완벽하게 다림질된 블레이저 아래로 최신 태블릿을 꼭 쥐고 있었다. 애틀랜타행 비행기는 정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박 부장님, 라운지 직원이 공손하게 알렸다. 진아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을 빠르게 넘기며 다가올 컨퍼런스 프레젠테이션을 점검했다. 이번 발표는 그녀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글로벌 마케팅 디렉터 자리가 눈앞에 있었다. 탑승 시간이 되자 진아는 우아한 걸음걸이로 게이트로 향했다. 1A 좌석, 그녀가 늘 선호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좌석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는 낡은 청바지와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퍼스트 클래스에 이런 사람이,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남자는 밝은 미소로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진아는 형식적인 미소로 답하고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다. 이런 사람과 대화할 시간은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컨퍼런스 발표와 잠재적인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진아는 가끔씩 옆자리를 곁눈질로 훔쳐보았다. 그 남자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표지에는 리더십의 본질이라는 제목이 보였다. 아마도 자기 개발서겠지. 그녀는 냉소적으로 생각했다. 비행 중반 갑작스러운 난기류가 비행기를 흔들었고 진아의 물잔이 기울어졌다. 물이 그녀의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든 태블릿을 향해 쏟아지려는 순간 옆자리의 남자가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컵을 잡았다.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다. 진아는 당황스러웠지만 차갑게 대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그녀는 승무원을 불러 세무를 요청했고 남자의 친절에 대한 감사 인사는 하지 않았다. 착륙 준비를 하는 동안 진아는 자신의 서류 가방을 머리 위 선반에서 꺼내려 했다. 무거운 가방이 잘 내려오지 않자 그 남자가 다시 한번 도움을 제안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진아는 날카롭게 대답했다. 결국 그녀는 혼자서 가방을 내리는 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몇몇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서류들을 주워주었고 진아는 마지못해 감사합니다라고 중얼거렸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진아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사람들이 그 남자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 어린 소년이 축구공을 들고 달려와 사인을 요청했고 그 남자는 따뜻한 미소로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진아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제서야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손흥민, 세계적인 축구선수이자 토트넘 호스퍼의 에이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비행기에서 보여준 그녀의 태도가 부끄러워졌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동안 진아는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애틀랜타 컨벤션 센터의 화려한 조명이 진아의 눈을 부셨다. 그녀는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컨퍼런스장으로 들어섰다. 완벽한 수트 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제의 비행기 사건이 맴돌고 있었다. 박 부장님, 발표 준비는 다 되셨나요? 같은 회사 마케팅팀의 김준호 차장이 다가와 물었다. 진아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이번 발표로 우리 팀의 실적을 확실히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발표 직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경쟁부서의 이상무 이사가 그녀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박진아 부장의 마케팅 전략은 너무 공격적이고 일방적입니다.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지 않아요. 진아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다. 이사님, 제 전략은 철저한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상무가 그녀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당신의 리더십 스타일이요. 팀원들과의 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객들의 실제 니즈는 얼마나 고려했죠.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진아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그녀는 잠시 비행기에서 만났던 손흥민의 모습을 떠올렸다. 세계적인 스타이면서도 그토록 겸손하고 배려심 있던 그의 태도가 문득 떠올랐다. 진아 씨의 실적은 인상적입니다. 회사 대표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것을 찾고 있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공감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진아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호텔로 돌아온 그녀는 TV를 켰다. 우연히도 현지 뉴스에서 손흥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그는 애틀랜타의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 우리는 단순히 축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 속 손흥민이 말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 자신들을 진심으로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저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도움과 지지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진아는 TV 앞에 멈춰 섰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애틀랜타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성공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쳐왔던 걸까? 손흥민이 말했던 커뮤니티 센터의 주소를 찾아보면서 진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커리어가 아닌 다른 무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곳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커뮤니티 센터는 진아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가 가득했다. 10대들이 축구공을 다루며 웃음소리가 가득한 체육관에 들어서자 진아는 잠시 망설였다. 처음 오셨나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손흥민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진아는 얼굴이 붉어졌다. 네, 저 비행기에서 기억합니다. 손흥민이 말했다. 와주셔서 기쁩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평등해요. 지위나 직함은 중요하지 않죠. 한 소녀가 다가왔다. 손 선생님, 민호 오빠가 또 포기하겠대요. 소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이야기해볼게요 라고 답했다. 진아는 호기심에 그들을 따라갔다. 체육관 구석에서 한 소년이 축구공을 무릎에 끼고 앉아 있었다. 16살 정도로 보이는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안 된다고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집에서는 축구 그만두라고 하고 학교에서는 공부만 하라고 하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흥민이 민호 옆에 앉았다. 나도 비슷한 시절이 있었어.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지. 하지만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가 중요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누가 널 믿어주느냐가 더 중요하고. 진아는 그 대화를 들으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도 한때는 꿈이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그 꿈을 포기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진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세 사람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호군, 나도 한때는 모든 게 불가능해 보였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 싸우지 않은 것이 더 큰 실수였던 것 같아. 민호가 고개를 들어 진아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어떡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변호사가 되길 바라세요. 축구는 그냥 취미로만 하라고. 그럼 둘 다 해보는 건 어때? 진아가 제안했다. 네가 정말 열심히 한다면 공부도 하고 축구도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손흥민이 놀란 듯 진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아프로발이 깃들어 있었다. 좋은 생각이네요. 민호야. 진아님이 내 멘토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길이었다. 왜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인데. 진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Because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어. 성공이란 게 꼭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진아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민호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고 다음 주 학습 계획을 짜기로 약속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경력이나 승진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 몇 주 동안 진아는 예상치 못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아침에는 회사 업무를 처리하고 저녁에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민호를 가르쳤다. 그녀는 민호의 학업 계획을 세우고 시간 관리법을 알려주었다. 놀랍게도 이 시간들이 그녀에게 더 큰 만족감을 주었다. 진아 누나, 제가 이번 시험에서 상위 10% 안에 들었어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보여주었다. 축구 훈련도 하면서요. 진아는 미소를 지었다. 네가 해낼 수 있다고 했잖아.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야.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한 10대 소녀가 진에게 따끔한 일침을 놓았다. 왜 여기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도구예요. 진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게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잠깐 와서 선행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죠.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닌데. 소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날 밤 진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정말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만 이곳에 오는 걸까? 다음 날 진아는 손흥민을 찾아갔다. 제가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요? 손흥민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진정성은 시간이 증명해줍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불완전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느냐죠. 그의 말은 진에게 깊은 통찰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보상 심리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달랐다. 민호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은 이미 그녀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센터에서 나오던 중 진아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센터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센터의 관리자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대로 가면 몇 달 안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진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다. 그녀의 비즈니스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먼저 이곳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해야 했다. 저녁, 민호와 학습 세션을 마친 후 진아는 물었다. 민호야, 내가 널 돕는 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니?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처음에는 누나가 왜 오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누나는 달랐어요. 정말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가 할 수 있다고 믿어주셨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큰 힘이 됐어요. 진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이곳은 단순히 그녀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그녀가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곳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특별한 장소를 지켜야 할 때였다. 진아는 자신의 호텔방에서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커뮤니티 센터를 위한 후원 계획서가 띄워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즈니스 스킬을 새로운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박 부장님, 갑자기 자선 행사를 제안하시다니 놀랍네요. 다음 날 아침 회사의 이상무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전에는 이런 일에 관심이 없으셨잖아요. 진아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사님.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이 아닌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다. 민호의 이야기, 그리고 센터에서 만난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우리 회사가 이 아이들의 미래에 투자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진아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다. 이상무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흥미롭네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진아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다. 센터의 현재 상황, 필요한 자금, 그리고 그 자금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이 프로젝트가 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브랜드 이미지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도 분석되어 있었다. 감동적인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대표가 말했다. 박 부장님이 많이 변하셨네요. 이전에 당신이었다면 이런 제안은 하지 않았을 텐데. 진아는 미소를 지었다. 맞습니다. 제가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변화가 자랑스럽습니다.
회사는 센터 후원을 승인했고 진아는 곧바로 더 큰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자신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더 많은 후원자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손흥민이 그녀에게 물었다. 이제 진정으로 이해하셨네요. 리더십이란 게 뭔지. 네? 진아가 고개를 들었다. 진정한 리더는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그들이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진아 씨는 이제 그걸 실천하고 계시죠. 진아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승진과 성공의 의미가 이제는 달라져 있었다. 성공이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센터를 위한 자선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진아가 말했다. 하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손흥민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자선 행사장은 기대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기업인들, 지역사회 인사들, 그리고 센터의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진아는 무대 뒤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긴장되세요? 손흥민이 다가와 물었다.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에서예요. 이 행사가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대에 올라선 진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몇 달 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이란 오직 자신의 성취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비행기에서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바로 진정성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만난 특별한 누군가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진아가 말했다. 민호야, 이리 와볼래? 민호가 무대에 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당당했다. 저는 이 센터에서 꿈을 찾았습니다. 진아 누나와 손흥민 선배님 덕분에 이제는 제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청중들은 민호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은 듯했다. 기부 서약서가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고 곧 목표액을 훌쩍 넘어섰다. 행사가 끝난 후 진아는 센터의 앞마당에 혼자 서 있었다. 손흥민이 다가왔다. 이제 어떤 계획이세요? 그가 물었다. 글쎄요. 진아가 미소 지었다. 회사에서 글로벌 CSR 총괄 자리를 제안받았어요. 제가 준비했던 것과는 다른 길이지만 어쩌면 이게 제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일지도 모르겠어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네요.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돕는 것에서 시작되니까요. 멀리서 민호가 다른 아이들과 축구를 하며 웃고 있었다. 진아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그녀가 찾던 답은 항상 그곳에 있었다. 다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했을 뿐. 새로운 시작이네요. 진아가 말했다. 네,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손흥민이 대답했다.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진아는 이제 자신이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홀로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닌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것이었다.